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커피 찌꺼기 활용법인데 세 가지 파트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커피 찌꺼기 가지고 손쉽게 이제 퇴비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 두 번째는 커피 찌꺼기 그냥 생자를 가지고 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벌레 퇴치제로서의 이용법.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그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는 걸 이제 복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토할 때 흙 대용으로 이 커피 찌꺼기를 뿌리면 벌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발화율은 높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세 가지를 오늘 제 시간 내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이거 너무 쉽다. 아무나 다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공식도 필요 없고 또 보통 농약이나 이런 뭐 비료 같은 걸 좀 더 과용해서 쓰면 부작용이 심한데 커피 찌꺼기만큼은 그런 부작용도 뭐 없다, 거의 없다. 안심하게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각자 우리 생태적인 텃밭에서는 커피향이 솔솔 나는 텃밭으로 꾸며보자. 이게 제가 이제 추구했던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제 이름은 홍순덕이고요. 앞에 효재라는 아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 8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텃밭의 멋, 땅심의 맛, 주로 절반 이상이 그 텃밭 농사 얘기, 생태적인 얘기고 네이버 검색창에 효재 홍순덕 이렇게 치면 제가 쓴 책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내 블로그 글과 내 동영상 이런 것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올 겨울에 한 3개월, 4개월 됐네요. 커피 찌꺼기로 짓는 텃밭농사라는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그 종이책 표지고요. 오른쪽은 전자책으로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찌꺼기 활용법을 5가지 목차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목에 이렇게 보면 우선 3가지 커피 탭이 만들기와 벌레 퇴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텃밭의 덮개용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커피 찌꺼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좀 그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요즘 커피 찌꺼기만 연간 15만 톤 이상이 배출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나라는 작지만 이거 볼 거예요? 커피 소비 공화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15만 톤 하면 원두가 아니고 커피 찌꺼기니까 원두 15만 톤, 찌꺼기 15만 톤이면 사실 감이 잘 안 오는 수치입니다. 근데 우리 도심지에 그렇게 무섭게 달리는 덤프트럭 대략 한 차 가득 실으면 한 20톤 실는데 15만 톤 나누기 덤프 20톤 이렇게 나오면 아마 상상도 못할 그런 덤프 수량이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엄청나게 많이 커피 찌꺼기가 배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찌꺼기를 다 대부분 폐기한다는 거죠. 일부는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랄지 그런 재활용하면서 그런 벽돌이랄지 소품 같은 거로 좀 일부는 쓰고 또 퇴비를 만들어 농가에 뿌리기도 하지만 그 양이 사실은 좀 미미하다. 그리고 대부분이 땅에 묻거나 태워지거나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흔히 이제 구하기 쉬운 커피 찌꺼기를 버리지 말고 우리는 텃밭에 자원으로 쓰자. 커피 대용, 퇴비 대용으로 쓸 수 있고 농약 대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직접 실천해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사실 원두를 갈아서 커피 한 잔을 내릴 때는 원두가 한 20g, 30g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커피로 액으로 빼서 먹는 거는 0.2%밖에 안 된다. 그러면 99.8%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피 찌꺼기로 배출이 되고 그게 다 쓰레기화돼서 버려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99.8% 얘를 자원으로 쓰겠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태비 학교라고 했는데 태비가 사실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예전에 제가 농부학교 이 과정을 제가 10몇 년 전부터 하면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지도 교수 역할을 맡고 제가 제일 애착을 갖고 했던 게 사실은 퇴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퇴비와 자원순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도 많이 했고 실습도 많이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제일 먼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실습을 해보려니까 너무 준비 시간이 길고 어려운 거예요. 도 많고. 그래서 이거 철학은 좋은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도심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향을 바꾼 게 커피 찌꺼기로 퇴비를 만들어서 땅으로 돌려주자. 이쪽으로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전략을 바꾸고 커피 찌꺼기 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제 글이 됐고 책이 되었고 그게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실효성이 크다 그런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섞게 됐거든요. 근데 음식물 찌꺼기나 뭐 다른 거 가지고 TV 만들 때도 제가 사실은 라면 끓이기보다 쉽다고 이렇게 사실은 좀 뻥을 좀 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시간이 오래 걸렸고 취급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정말 커피 찌꺼기로 TV 만드는 건 라면 끓이기보다 쉽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고 그건 뻥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근데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집에서 TV 만들기가 이제 어렵죠. 근데 커피 찌꺼기는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 어린이들하고 같이 체험학습 겸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썼던 그림인데 TV 만들기가 이렇게 라면 끓이기도 쉽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냄비에 이제 라면 끓이는 것까지 올렸었는데 커피 찌꺼기 가지고 TV 만드는 건 이만큼 쉽다. 이렇게 좀 감안하시고 오늘 얘기를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TV를 만들 때는 4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을 맞추는 거다. 그 다음에 퇴비화 과정에는 토양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는데 걔들도 생명체니까 숨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산소가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탄질률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와 질소 비율 그래서 앞자만 따서 탄질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온도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온도는 퇴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겨울은 좀 늦어지고 여름은 좀 빨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퇴비화 4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수분 관리입니다. 수분 관리를 잘하면 퇴비가 좀 빨라지거나 실패할 확률이 줄고 수분 관리를 못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수분 관리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퇴비를 만들 때 퇴비 속의 수분이 60%를 맞추랍니다. 근데 사실 수분 60% 맞춘다는 게 감도 잘 안 오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거 단어로 좀 외우자. 말로 외우자. 그래서 항상 교육 가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자고 제가 하는 게 단어로 얘기합시다. 그래서 저는 촉촉하다와 축축하다. 이 2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수분 관리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축축하다는 의미는 사실 물기가 뚝뚝뚝 이렇게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일 거고 촉촉한 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피부가 촉촉하다든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수분 60%는 축축한 게 아니고 촉촉한 개념이다. 이렇게 일단 단어로 정립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촉촉한 것도 사실 좀 막연한데 오늘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커피 찌꺼기가 이제 분말로 나올 텐데
그 분말이 나오는 그 수분 질기가 거의 촉촉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물론 커피숍마다 질기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커피숍에서 나오는 그 커피 찌꺼기가 이렇게 저어봤을 때 그 질기 정도, 촉촉한 정도, 그게 퇴비를 만들기 위한 적정 수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느끼시면 수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커피 찌꺼기 질기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촉촉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뭐 미생물들로 계속 호흡을 해야 되니까 퇴비화학 과정 내내 산소가 차단이 안 되고 신선산소가 공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탄질률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을 했었겠지만 가장 복습하는 의미에서 탄질률은 탄소와 질소 비율인데 탄소가 화학 기호로는 C입니다. 질소는 N이고. 근데 탄소라면 좀 억시고 단단한 물질이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질소는 좀 부드럽고 분해가 빨리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단 크게 분류를 하되 그럼 탄소가 질기고 단단하다는 거를 어떻게 좀 손쉽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게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 제일 단단하죠.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단단한 거는 탄소가 탄산량이 높아서 그렇게 단단한 거고 얘는 사실 서로 깎을 수가 없어서 다이아몬드끼리 못 느껴서 이제 세공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단단한 거죠. 그래서 탄소는 일단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억세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나무와 쇠붙이를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 나무보다는 쇠붙이가 단단하고 또 억시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무보다 쇠가 더 억시다는 거는 나무보다는 쇠뭉치가 탄소 함량이 높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탄소가 들어간 거는 억시고 질기고 빡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질소는 부드럽고 빨리 분해된다. 그래 질소의 대명사 우리 사람이 눕는 똥입니다. 또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또 우리 이제 흔히 방앗간에서 나오는 깻묵 뭐 이런 것들 분해되기 쉽고 부드러운 거. 그래서 이렇게 억신 거하고 부드러운 거를 잘 맞춰라 섞어라. 이게 탄질률인데 억센 놈 30kg를 넣었다면 부드러운 놈은 1kg만 넣어라. 그게 탄질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실습을 할 때 풀과 뭐 음식물 찌꺼기 막 이런 거 같이 해볼 텐데 풀은 좀 마른 풀은 좀 억세고 음식물 찌꺼기나 똥 같은 건 좀 부드러우니까 얘를 30kg 그러니까 탄소는 30kg, 질소는 1kg, 똥이나 음식물 찌꺼기 같은 1kg 이런 개념으로 재료를 만들어 주면 퇴비화가 빨리 되고 좋은 퇴비가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탄질률이라는 게 억센 놈 30kg, 부드러움 1kg 이런 개념으로 섞으라는 게 탄질률이다. 이렇게 뭐 그냥 이해를 하시고요. 실습 때 그렇게 한번 또 아마 정립이 될 테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말 그대로 촉촉한 상태다. 60%를 맞춰야 좋다. 그런 의미였고 세균이나 미생물들도 호흡을 해야 되니까 늘 신선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고 탄질률은 탄소와 질소의 비율인데 대략 30대 1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온도는 뭐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빼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퇴비 사조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분 60% 맞추는 거 그리고 탄질률 30대 1을 이렇게 맞추는 거라고 했는데 커피 찌꺼기는 너무나 착하게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좀 퇴비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커피숍에서 이렇게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는 대부분 수분 60% 내외 한 상태에서 나오니까 얘는 수분을 넣고 뭐 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맞춰져 있다. 그런 거였고 탄질률도 억신용 부드러운 놈에서 30대 1 정도로 맞추라고 했는데 커피 찌꺼기는 용태도 탄소 대 질소 비율이 25대 1쯤 된다. 그러니까 수분도 딱 맞춰져 있어.
탄질도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얘는 스스로 나 좀 탭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찌꺼기 가지고 탭을 만드는 건 라면 끓이기보다 쉽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얘는 뭔가 넣고 빼고 할 것도 없이 얘 커피숍에서 나온 얘 자체만 가지고 발효만 시키면 되니까 라면 끓이기보다 쉽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커피 찌꺼기는 그냥 그 수분 60% 수준이다. 탄질률도 스스로 그냥 맞춰져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얘를 발효시켜서 탭을 만들려면 뭔가 이렇게 분해시킬 일꾼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커피 찌꺼기는 말이 찌꺼기지 얘만큼 또 위생적으로 깔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원두를 한 600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로스팅 한다고 하죠. 볶는데 볶다 보면 나쁜 세균과 또 기분 나쁜 그런 미생물들은 다 사멸될 거고요. 그렇게 볶은 원두를 갈아서 다시 커피를 한 잔 내릴 때 95도, 98도 이 뜨거운 물에 또 이렇게 내린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번 튀겨지니까 거의 멸균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미생물이 관여가 돼서 이게 분해가 되면서 퇴비가 되는 건데 커피 찌꺼기는 600도에서 볶아서 나와. 뜨거운 물로 튀겨서 나와. 이래서 보니까 거의 멸균 상태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놔두면 퇴비가 안 된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거의 살지 않는 그냥 깨끗한 상태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커피 찌꺼기를 이제 받아놓고 집에다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커피 찌꺼기 겉에만 하얗게 파랗게 이렇게 곰팡이가 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곰팡이들은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 포자가 내려와서 표면에 살짝 묻어가지고 곰팡이 피는 건데 그것만 살짝 해치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커피 찌꺼기는 그냥 꺼멓게 그냥 생생하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아직도 그냥 멸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고 겉은 곰팡이 포자가 내려와서 분해가 시작되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가 내려와서 커피 찌꺼기 표면에 곰팡이가 슬듯 커피 찌꺼기 내부에도 뭔가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곰팡이가 됐든 세균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꾼들을 인위적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커피 찌꺼기는 퇴비가 안 된다. 또 된다 하더라도 한 몇 년씩 걸릴 거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얘를 두세 달 만에 퇴비를 만들어서 내가 쓰려면 이 커피 찌꺼기를 분해할 수 있는 일꾼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 과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 우리 이제 그 농사질 때 그 토양 그 pH 산도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데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그 산도 토지 토양의 그 pH는 대략 한 6.5에서 한 6.8 약산성 뭐 이 정도 범위입니다. 근데 커피는 사실은 이 커피 자체로는 코카콜라 수준의 그 산도를 띱니다. 커피 우리가 한 잔 마시면 이제 뭐 시큼한 맛이 있는데 pH가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 산에서 퍼온 흙이 보통 5.2 수준이 되고 그다음에 개각은 안 하는 그냥 뭐랄까 생토 흙이 보통 5.2 이런 강산성 흙인데 커피를 이렇게 우려내고 난 커피 찌꺼기는 다행스럽게도 산도가 쭉 올라간다는 거죠. 커피 원두에서 빼내면 산도가 이렇게 6.5나 6.8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산도는 저희가 농사용으로 쓰는데 그냥 하나씩 큰 문제가 없다. 자, 어쨌거나 커피 찌꺼기는 산도 걱정 필요 없다. 커피를 우려내면 중성에 가깝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도 산도 교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커피 찌꺼기 가지고 이제 퇴비를 만들 텐데 얘는 그 멸균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놔두면 겉에만 곰팡이 필지 안에 그냥 생생한 커피 찌꺼기로 있다고 했습니다. 얘를 이제 발효를 시켜서 커피로 이제 퇴비를 만들려면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넣어줄 거냐가 이제 관건이죠. 근데 가장 손쉬운 게
우리가 흔히 텃밭에서 그 밑겁으로 넣는 가축분 탭이 좀 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미스 탭도 상관없고 완수 탭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밭에 쓰는 탭을 한 줌만 집어넣자. 그러니까 대략 커피 찌꺼기를 뭐 한 10kg 가지고 내가 퇴비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겨냥을 했다면 커피 찌꺼기 10kg에 그냥 퇴비 한 줌 내지 두 줌, 그것만 넣고 골고루 섞어서 뚜껑 닫아 놓으면 저절로 퇴비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퇴비를 넣는 얘기는 미생물을 일꾼으로 쓰겠다는 의미거든요. 퇴비에 있는 미생물도 각종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선 미생물들을 한 줌을 커피 찌꺼기에 섞어주면 거기에 이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 대신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추천하는 게 산의 부엽토입니다. 부엽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물인데 낙엽이 떨어지고 풀이 쓰러져서 흙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 부엽토라서 얘만큼 또 자연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뭐랄까 그 신선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커피 찌꺼기를 퇴비하는데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저는 퇴비보다는 부엽토를 사실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등산 가실 때 등산 갔다 내려오시면서 낙엽 많이 쌓인데 살짝 낙엽만 거쳐보면 뭐 이렇게 거무튀튀하면서 이렇게 흙냄새 풀풀 나는 그런 부엽토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뭐 이렇게 한 봉지씩만 가져왔다가 이런 커피탭이 만들 때 이렇게 섞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부엽토를 좀 활용하시고요. 나는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못 가. 그리고 퇴비도 없어. 이런 분도 있을 때는 그냥 밭흙을 한 줌을 넣어도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 우리가 흔히 이제 밭의 흙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거기도 무수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니 개를 그냥 한 줌을 넣어도 된다. 이렇게 넣어서 나는 뭐 퇴비가 편하면 퇴비 한 줌, 나는 부엽토가 좋겠다 하면 부엽토 한 줌, 그렇다면 나는 밭흙 뭐 이렇게 해도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편한 대로 활용하시고 좋겠고요. 요 지금 나온 사진이 이제 산의 부엽토입니다. 왼쪽은 일반 우리가 쓰는 이제 축분 탭이, 왼쪽이 부엽토. 파트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요. 이제 부엽토는 대략 이렇게 이제 거무튀튀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좀 떠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 산에 갔다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떠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퇴비 만들기 4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수분 관리, 뭐 탓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 찌꺼기만큼은 다 맞춰져 나왔으니 여기다가 7군만 집어넣어 주자.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스티로폼 박스에 커피 찌꺼기를 담고 여기다가 퇴비 한 점 넣고 섞어서 뚜껑 닫으면 커피 퇴비가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파트마다 대부분 이제 재활용하는 날 이 스티로폼 박스가 많이 나오니 스티로폼 박스를 뚜껑 있는 거로 하나씩 준비를 해 주십시오. 뭐 커도 좋고 너무 이제 크면 좋은데 너무 크면 핸들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처음에 연습 삼아 할 때는 대략 가로, 세로, 높이, 깊이 한 20cm. 가로, 세로 20cm.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시집간 딸이 있다면 보통 김장할 때 이렇게 김치 한 통 담아서 이제 보내주는 정도, 그 정도의 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20cm, 높이 한 20cm. 그래서 그럴 때면 2는 4, 2, 4, 8, 한 8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cm.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충분히 여자들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무게고 되니까 그래서 20, 20, 40, 20, 20, 이 정도의 크기의 스티로폼 합사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요 이제 오른쪽 그림이 요게 보이는 게 가로 세로 깊이가 각각 20cm짜리 스티로폼입니다. 여기에다가 커피 찌꺼기를 한 80%만 답습니다. 꽉 채우지 말고. 이건 말씀 안 드렸네. 이제 커피 찌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톱반용으로 이제 쓸 텐데 커피 찌꺼기를 사실은 아무 때나까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 선생님들은 앞으로 집 가까운 커피숍을 하나 단골로 찜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은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폐기물을 버리는 거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내가 매번 내가 모아주면 가져가겠다. 이렇게 약속만 하면 그분들은 고마워서 잘 담았다가 이렇게 둘 겁니다. 그래서 커피숍, 단골 커피숍 하나 찜해 놓는다. 두 번째는 크기 20짜리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 준비해 온다. 뭐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 찌꺼기를 이렇게 이제 준비해 오면 이 뭐랄까 스티로폼 용기, 요게 대략 부피 개념으로는 8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8리터 들어가면 커피 찌꺼기 중량으로 치면 한 3, 4kg? 뭐 이 정도 충분히 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꽉 차면 공기층이 이제 막히니까 스티로폼에 한 80%만 담을 정도로만 담고 오른쪽 그림처럼 요게 이제 커피 한 줌으로 올린 겁니다. 갈색으로 보이죠? 갈색으로 보이는 게 요게 이제 커피 이제 일반 탭인데 요런 커피 찌꺼기에 요 정도만 넣고 골고루 섞어라. 근데 이렇게 그림상 이렇게 제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가져왔는데 요 조그만 스티로폼에다가 커피 찌꺼기 넣고 탭이 넣고 안에서 섞으려니까 사실은 좀 복잡스럽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그림상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온 거고 커피 찌꺼기와 탭이가 이렇게 준비됐다면 좀 더 넓은 그릇에다가 쏟고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 박스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커피 찌꺼기에 탭이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거를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섞었다면 이렇게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이 뚜껑을 닫는 이유는 커피 찌꺼기 속에 이제 탭이가 됐든 부엽토가 됐든 미생물이 이제 들어가면 미생물들은 커피 찌꺼기를 먹이 삼아 열심히 분해를 합니다. 그래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 대사열이 쌓여서 요 조그만 탭이 통 속에서도 그 내부 온도가 60 내지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열이 좀 갇혀 있어야지 그 열에 의해서 불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 또 나쁜 병원이랄지 또 불필요한 혹시나 이제 풀씨 같은 것들은 이제 타 죽으니까 그런 이제 열은 좀 필요하고요. 근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열은 계속 방출이 되니까 회비화 시간이 좀 늦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밖에 둘 경우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왕창 들어가면 우리가 애써 만들어놨던 수분 60% 수준 이게 이제 그 질폭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뚜껑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뚜껑을 이렇게 이제 닫을 때 이렇게 이제 밀폐시켜 놓으면 내부의 열이 60 내지 70도까지 올라가다 보면 수분 60% 촉촉한 상태의 수분기가 내부 온도 60도까지 올라가면 수증기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목욕탕에 가면 수증기가 막 올라가서 천장에 이제 물방울이 맺혀가 뚝뚝 떨어지는 게 결로 현상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비가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분이 증발이 되면 수증기화돼서 이 뚜껑에 천장에 맺혀서 다시 응고돼가지고 물방울로 뚝뚝 떨어져가지고 윗부분이 축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성이 되면 이 뚜껑을 닫기 전에 뚜껑에다가 수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을 내자. 꼭 4개가 아니어도 5개도 됐든 뭐 크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볼펜으로 위에서 뚫으면 뻥뻥 소리가 나면서 뚫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4개나 5개든 뚫어서 내부 커피 찌꺼기가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수증기가 이 분모로 빠져나가서 결론이 좀 덜하는 상태로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커피 찌꺼기를 헤비와 섞어서 한 통을 넣고 뚜껑에 구멍까지 내서 오늘 이렇게 마련이 됐다면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얘가 이틀 만에 온도가 내부 온도가 한 60 내지 7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손대 보면 뜨끈뜨끈한 그런 감촉이 느낄 거고 이 온도가 대략 한 보름쯤 지나면 지금 실내 온도처럼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진 이유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활발하게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다가
내부의 산소가 고갈이 되면 얘들 숨을 못 쉬니까 잠을 자거나 미생물들이 죽거든요. 그렇게 되면 온도가 이제 미생물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온도가 이제 이렇게 다시 대기 온도로 떨어지는데, 이대로 그냥 방치를 하면 사실 또 퇴비는 또 그 상태에서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다시 미생물들을 깨워서 얘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깨우려면 다시 산소를 불어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식처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그냥 보름 후에,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보름 후에 얘를 큰 함지박에다 쏟고 골고루 뒤집은 다음에 그대로 담고 다시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 다시 쏟아서 뒤집고 또 담고, 이런 과정을 3번만 거쳐라. 자, 그러면 오늘 시작했다면 보름 간격으로 3번을 뒤집어서 뒤집기를 작업을 하니까 대략 15일 곱하기 3 하면 45일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3번 끝난 다음에는 다시 보름 동안 후숙 시킨다. 그대로 그냥 놔두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열은 없고 풋풋한 흙냄새 나는 이제 퇴비가 완성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커피 찌꺼기를 얻어온다. 두 번째는 높이, 깊이, 넓이 한 20cm씩 되는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 주온다. 그리고 이제 뚜껑이 있는 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뚜껑에다가 이제 구멍을 빼낸다. 수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커피 찌꺼기에 탭이 한 줌이 됐든 부엽토 한 줌이 됐든 가뜩이 한 줌이 됐든 골고루 섞어서 준비한 스티로폼 박스에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뚜껑을 닫는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보름 간격으로 3번을 뒤집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일은 그대로 후숙시킨다. 그럼 보통 2달, 늦어도 3달 후면 흙냄새 펄펄 나는 커피 퇴비가 완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굳이 이제 스티로폼 박스가 없고 나는 조그맣게 내가 좀 실험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분은 이렇게,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뭐 과자를 담을 수 있는 통, 보통 우리 이제 새우젓 담는 통, 뭐 2리터 정도, 한 3kg, 뭐 이 정도, 이런 통에다가 시험적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커피 찌꺼기에다가 탭이 한 줌이 됐든 부엽토 한 줌이 됐든 섞어서 이 통에 넣고 뚜껑을 닫고 얘를 보름에 한 번씩 뚜껑을 한 번씩 뭐 뒤집어 다시 놔두면 똑같이 그 탭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 사실은 요거보다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앞에 말씀드렸던 스티로폼 박스에 커피를 넣고 해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감도 또 이렇게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퇴비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퇴비가 과연 얼마만에 효과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험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커피 찌꺼기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봤던 걸 제가 잠깐 자료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발효탭이라는 게 사실은 커피 찌꺼기를 발효시키는 발효탭이고, 중간에 있는 거는 일반 우리 축반탭이고, 마지막 오른쪽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던 이런 3가지를 시험해 봤는데, 이분의 실험 결과는 일반 탭이보다 오히려 커피 탭이를 쓴 게 가장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이렇게 상추나 뭐 빨간무, 딸기 같은 거 가지고 재배를 해서 품질 검토를 해보니까 뭐든지 좋았다, 맛도 좋고 평도도 올랐고 뭐 이랬다고 이제 하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가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뭐 인용만 하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모종을 한번 키워봤습니다. 이렇게요.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제가 이제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뭐 탭이는 아니고 저는 하나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탭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2년 동안 용역을 받아서 연구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정 속에 이걸 해봤는데, 왼쪽은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탈화물화해서 만든 거 가지고
집어넣어 본 거고, 오른쪽은 내가 만든 커피 탭이 가지고 같이 똑같이 고추 씨앗을 파종해서 키워본 겁니다. 네? 월등하게 커피 탭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옥수 이제 모종을 키우는 과정에서 처음에 상토 놓고 이렇게 옥수 파종해서 이렇게 크면 어느 정도까지 크지만 상토에 그 비료기가 빠져나가면 얘들 자람이 좀 늦어지거든요. 이때 제가 그 타임에 커피 탭이를 이렇게 반 스푼씩 이렇게 올려놓고 키워보니까 불과 2, 3일 만에 이렇게 쫙 옥수수의 그 기세가 올라가는 걸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커피 탭이는 탭이로서 훌륭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경험한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커피 탭이를 만들면 뭐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게 좀 먼저 나왔는데 제가 커피 탭이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더 그 폭넓게 홍보도 하면서 그렇게 호응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런 지퍼백에 커피 탭이를 넣어서 이렇게 내가 스티커를 제작했고 찌꺼기도 자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이름과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 명함 대용으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해하면서 요즘 종이 명함은 사실 잘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이거는 받아서 가슴에 품고 집에 가져갑니다. 이거 가지고 집에 화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커피 찌꺼기도 자원이니까 이렇게 자원으로 씁시다 이렇게 배경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가슴에 푹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다가 이거보다는 좀 더 멋지게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후속작으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크라프트지에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샀고 요게 이제 커피 스티커를 담고 스티커를 좀 더 이렇게 좀 두물려서 이렇게 담아서 주니까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 사람들이 진짜 신기해하면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이제 커피 탭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흙냄새가 풀풀 나는 커피 탭이가 완성이 됐다면 이런 용도로 나를 홍보하고 나의 명함 대용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이것도 한번 권해보고 싶은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원고를 만들 때 이거는 사실 이 자료는 빼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삽입이 됐네요. 그냥 삽입이 됐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탭이는 커피 찌꺼기는 이거 탭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보름에 한 번씩만 뒤집으면 2달이면 커피 탭이가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커피 찌꺼기 가지고 또 다른 용도는 뭐 없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제가 개똥을 가지고 한번 커피 탭을 만들어 본 거죠. 요즘 집집마다 대부분 이제 반려견 이렇게 키우는 집이 많은데 개똥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탭이의 가장 좋은 재료가 사람 똥이고 가축 똥인데 개똥도 그런 차원에서 나오면 이거 훌륭한 자원이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개똥을 커피에 같이 섞어서 자원화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이제 검증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약에 쓰려면 개똥도 없다고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실험도 좀 해야 되겠고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갔더니 이제 개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개들이 용면을 봤을 때 다들 배변 봉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배변 봉투 정치장에 이렇게 이제 쌓아놓는데 그걸 가서 제가 몇 봉지 긋다가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진 찍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 혹시나 집에 이제 개가 애완견이 됐든 반려견이 됐든 이런 똥을 싼다면 이 똥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수액 변기에 넣고 물 내립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커피 찌꺼기는 이런 개똥도 소화할 수 있고 같이 더불어 탭이가 된다.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똥을 커피 찌꺼기 속에서 집어넣으면 냄새도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탭이가 된다. 이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실까요?
커피 찌꺼기에다가 개똥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똥만 올려놓으면 미간형 보기도 그렇고 또 시각적으로도 좀 그러니까 커피 찌꺼기를 예를 들어 한 3cm 내지 5cm 두께로 깐 다음에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좋겠죠. 아까처럼 그 정도 스티로폼에다가 3cm 내지 5cm 커피 찌꺼기를 깔고 그 위에 개똥을 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커피 찌꺼기를 덮으면 보이지도 않고 개똥 냄새도 커피 찌꺼기 커피 향에서 싹 사라지면서 그런 불쾌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개똥을 올리고 커피 찌꺼기 쌓고 개똥 쌓고 커피 찌꺼기 싸면 개똥의 냄새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이제 그 집에서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불과 이틀 만에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틀 만에 근 60도 가까이 그 내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 찌꺼기 그 표면은 하얗게 곰팡하게 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발효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한 열흘 정도 지난 뒤에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뒤집는 과정에서 열어보니까 개똥의 흔적이 거의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개똥이 분해가 돼서 커피 찌꺼기와 같이 질 좋은 퇴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개똥도 이렇게 한번 커피 찌꺼기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게도 같이 알려주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커피 찌꺼기 가지고 퇴비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커피 찌꺼기 80% 담고 커피 찌꺼기를 4kg 커피 퇴비 축분 퇴비가 됐든 부육도 됐든 바특을 한 줄기 넣고 그냥 골고루 섞은 다음에 스티로폼 박스에 담자.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 3번을 뒤집으면 커피 퇴비는 거의 완성된다. 그러니까 2달 내지 길어봤자 3달 되면 흙냄새 폴폴 나는 퇴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100번 말 듣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제가 시키는 대로 오늘 배운 대로 한번 시도해보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퇴비는 집에서 만들기에는 퀴퀴한 냄새가 나서 좀 어려운데 커피 퇴비는 발효되는 과정 내내 커피향이 솔솔 올라오기 때문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내내 해놓고 보관은 한가지인데 초판 밑에 놔도 좋고 베란다 옆에다 좀 놔줘도 좋고 그래서 그런 음식 드시는다. 이 과정만 지나면 필요한 커피 퇴비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퇴비 외에 난 퇴비도 만들기 좀 싫다. 그냥 쓰고 싶어. 그렇다면 그냥 발효 과정 거치지 말고 생커피 찌꺼기 그대로 벌레 퇴치용으로 이렇게 작물 밑에 뿌리기만 해도 커피 찌꺼기 쓰임새는 넓어질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굳이 말릴 것도 없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커피도 많이 거 말리지 말고 커피숍에서 나온 거 그대로 촉촉한 거 가지고 모든 작물 밑에 뿌려라.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상추 밑에다 뿌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뿌려라. 그러면 이 커피 찌꺼기가 품고 있는 향 때문에 웬만한 벌레들은 도망갑니다. 특히 톡톡이. 그리고 가장 천적이 민달팽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민달팽이 그 살을 녹이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가 있는 곳은 민달팽이가 다 도망갑니다. 특히 상추나 뭐 이런 잎채소 같은데 민달팽이가 많은데 민달팽이 꼬이는 곳에 커피 뿌리면 민달팽이 퇴치 효과는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톡톡이 효과, 톡톡이 퇴치 효과가 최고입니다. 어떤 작물 밑에든 다 이렇게 뿌리십시오. 그리고 커피 찌꺼기가 작물에 조금 묻어도 해가 없습니다. 큰 걱정 없이 그냥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뿌려보면 벌레 피해를 농약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면 벌레 퇴치 효과 외에 이 커피 찌꺼기는 이제 유기물이니까 땅속에 서서히 분해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거름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걸 저는 퇴비 만들기보다 더 선호하는 편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상추 가운데 이렇게 새카맣게 고속도로 난 것처럼 이게 커피 찌꺼기를 뿌린 건데 이게 제 아내가 동네 친구분들하고 주말 농장 5평을 얻어서 상추를 이렇게 심어놓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게 이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가보니까 상추를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놨지만 상추에는 민달팽이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줄까, 일일이 잡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농약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커피숍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가서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쭉 보스를 내준 거죠. 그랬더니 과연 이틀 후에 가보니까 민달팽이가 거의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배추 모종 한참 심을 때고 벌써 심었을 겁니다. 근데 배추가 의외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벌레 피해가 심하고 민달팽이 피해도 심하고 톡톡이 이 배추 잎벌레 모두 심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요게 왼쪽에 상추밭을 이제 장마 끝나고 나서 제가 풀을 키웠다가 풀을 베어서 멀칭한 후에 멀칭 살살 벌려서 배추 모종을 심은 과정인데요. 배추 모종 심고 배추 모종 주변에 생커피 찌꺼기를 쭉 뿌려라. 뿌리면 톡톡이 피해를 확실히 줄 수 있고 민달팽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요게 커피 찌꺼기의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배추 모종을 심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렇게 커피 찌꺼기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적양배추입니다. 그냥 커피 찌꺼기는 작물 가리지 말고 아무 작물에도 상관없다. 다 뿌려라. 양배추도 심어놓고 커피 찌꺼기를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면 양배추, 특히 배춧가는 벌레 피해가 심합니다. 근데 진딧물이 없어지고 톡톡이 피해랄지 이런 피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배추 흰나비는 커피 찌꺼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추나 이 배춧가 작물은 밑에는 커피 찌꺼기를 뿌려서 벌레를 차단하거나 내쫓고, 이제 가운데 활대 보이시죠? 이 활대 꽂고 위에다 방충망을 씌우면 공중에서 나오는 배추 흰나비가 내려와서 알을 까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테니 위에는 방충망을 씌워서 나비를 막고 밑에는 커피를 뿌려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벌레들을 막아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양배추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그림은 이것도 맨 케일인데 배춧가 작물이죠. 얘도 벌레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케일 같은 거 이렇게 모종 심어놓고 커피 찌꺼기를 쭉 깔아주면, 물론 이제 위에 이제 얘도 방충망을 씌운 과정입니다만 커피 찌꺼기를 이렇게 뿌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벌레 피해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몰래 농약 친 게 아니냐 이럴 정도로 이제 깨끗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퇴비도 만들어서 좋지만 모든 작물 밑에 뿌려라. 특히 모종 때부터 뿌려라. 배춧가 작물에 효과가 있다. 그런 거고요. 요 사례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겁니다. 더 좋은 건 재미난 거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씨앗을 뿌리고 주변의 흙을 이렇게 덮는 걸 이제 복토라고 하죠. 근데 일반 흙을 복토를 하면 풀씨가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뿌린 작물 씨앗보다 더 빨리 풀이 올라온다든지 또 햇빛에 노출된 잡초 씨앗이 더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흙을 덮다 보면 복도 두께가 들쑥날쑥하다 보니 발알이 좀 들쑥날쑥한데, 앞으로는 이제 커피 찌꺼기와 상토 혼합물로 한번 복도를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커피 찌꺼기, 커피사 온 거 그냥 말릴 것도 없이 그냥 촉촉한 거 그대로 커피 찌꺼기와 상토를 1:1로 섞어라. 근데 1:1은 그건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해본 거예요. 6대 써도 좋고 7대 써도 좋고, 안 되면 그냥 커피 찌꺼기 단독으로도 해보니까 문제없이 되더라고요. 근데 커피 찌꺼기만 가지고 가다 보면 너무 고와서 다져지는 경향이 있으니 상토랑 섞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 찌꺼기와 상토, 일반 모종내는 상토, 얘를 1:1로 골고루 섞어서 얘를 씨앗 뿌린 후에 얘를 가지고 덮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화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열무 씨앗을 뿌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를 내고 우리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주변의 흙을 이렇게 이제 끌어모아서 흙을 덮는 걸 복토라고 하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씨앗을 뿌린 이 위에다가 커피 찌꺼기와 상토 혼합물로 이렇게 덮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골에 희끗희끗한 게 상토와 커피 찌꺼기 혼합물로 이렇게 덮은 겁니다. 덮어서 살짝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이제 다독여 주면 커피 찌꺼기는
벌레 깊이, 퇴치 효과를 나타내고 상토는 보습력이 좋아서 발화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동시에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런 교육자로 쓰려고 일부러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열무나 이렇게 뿌릴 때 이렇게 맨 땅이 이제 노출되면 햇빛 쨍쨍한 날 수분이 날아가고 흙이 마를 테니 발화는 좀 떨어지고 또 혹시나 소나기가 파고면 많이 또 패어나갈 테니 이렇게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풀을 가지고 베어서 이렇게 덮어주면 흙의 수분 유지가 될 뿐더러 질사광선을 좀 막아주는 효과 때문에 발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혹시 뭐 씨앗이 발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한 2, 3일만 되면 햇빛 받아서 이 풀들이 바싹 마르면서 틈새가 생기고 혹시 투과가 됩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자, 그럼 풀은 마르면서 열무 씨앗들이 쭉 일률적으로 이제 발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열무는 보통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아무 조치 없이 열무 싹이 올라오면 톡톡이들이 얘들을 가만히 안 둡니다. 거의 그냥 구멍을 뽕뽕 내죠. 근데 제가 추천했다시피 커피 찌꺼기와 상토로 복토한 이거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커피 찌꺼기를 뿌리면 이렇게 그 톡톡이 피해 없이 말끔하게 열무가 자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봄, 가을에 이렇게 해봤는데 한여름 진짜 그 7, 8월 이때 되면 기온도 높죠. 비도 많이 오죠. 벌레들도 최극성이라서 이때 되면 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조금 효과는 떨어지지만 요 한여름만 피하면 열무는 농약 친 거 이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무나 십자가 작물을 키울 때 모든 작물을 키울 때 복토는 커피 찌꺼기와 상토를 1:1 섞어서 복토 대용으로 뿌리고 싹이 나고 작물이 성장하는 중간중간에 생커피 찌꺼기 말릴 것도 없이 중간중간에 그냥 뿌려라. 수시로 뿌려대면 농약 친 효과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키울 수 있다. 요거를 선생님들은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 당장 그 김장 무종 신문주의부터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시 뿌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벌레들이 최극성기라서 지금처럼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스티로폼 박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산소 공급은 사실 뒤집는 과정에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하면 보름 동안 미생물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산소가 고갈이 되면 얘들이 잠을 기하니까 보름에 한 번씩 뒤집어서 다시 산소를 주입한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뒤집는 과정에서 산소는 들어간다. 놔두면 또 산소는 고갈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너무 오래돼서 벌레도 생기고 악취가 나는 상황인데 이거를 회생해서 쓸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무조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거는 축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벌레도 없어지고 악취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축축한 걸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기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퇴비를 짜서 물기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물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마른 풀을 퇴비 속에다 집어넣고 골고루 섞어서 그 마른 풀이 내부 수분기를 빨아들여 촉촉한 분위기가 되면 냄새도 없어지고 벌레도 없어진다.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일단 물기를 줄인다. 물기를 줄이는 방법이 마른 풀을 넣는다. 그겁니다. 또 세 번째 질문. 곰팡이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곰팡이, 푸른 곰팡이, 흰 곰팡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곰팡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곰팡이가 쓸어야 사실은 퇴비가 되고 물든 물질이 이제 분해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곰팡이는 흰 곰팡이가 사실은 방성균류 쪽이니까 균류 쪽이니까 흰 곰팡이가 더 좋은데 초기에는 푸른 곰팡이 생기고 검은 곰팡이도 생깁니다. 그런데 얘들이 1차 이제 수분기가 맞아서 촉촉해지면서 발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하얀 곰팡이 쪽으로 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 검은 곰팡이, 흰 곰팡이, 푸른 곰팡이도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흰 곰팡이 쪽으로 가니까 수분만
촉촉하게 맞춰주면 곰팡이는 큰 문제 없다. 물을 뿌릴 때도 상토랑 커피 아, 찌꺼기 예, 데리고, 예, 예. 섞어서 뿌려도 됩니다. 어떤 씨앗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씨가 됐든 배추씨가 됐든 뭐 진짜 뭐 이제 갓씨앗 같은 굉장히 씨앗이 작지 않습니까? 그것도 씨앗 아무 씨앗 상관없어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씨앗도 다 됩니다. 예. 그럼 좀 두꺼워도 상관없다. 그리고 커피 찌꺼기 때문에 발화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됩니다. 예. 습이 많으면 밖에서 말리는 방법은 어떤가요? 아, 그것도 됩니다. 근데 소량은 되겠죠. 근데 이제 뭐랄까 저는 좀 볼륨이 큰 퇴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이제 그 마당이나 이런 공간 여유가 있다면 쭉 펼쳐서 햇빛을 좀 말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수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마른 풀을 넣거나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편할지는 본인의 선택. 근데 마른 풀을 넣으면 퇴비량은 좀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